9월 1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간에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차라리 문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없어도 국가는 돌아가더라. 지난번에 탄핵 사태 와중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가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정부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몇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가? 아니면 국민 다수를 위해서 필요한가? 국민들은 정권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정권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시진핑이 적폐 청산을 좋아하다가 지금 부메랑을 맞아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중국의 여배우 무슨 판빙빙이 구속된 여전히부터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은 시진핑이라고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런 적폐 청산은 결국은 우상화와 중국 사회 통제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 경제라도 엄청 잘 살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배가 부른 맛에 민주주의가 훼손돼도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문 정권 적폐 청산한다면서 온 사방을 들쑤시어 놓고 배는 여전히 고픕니다. 이런 적폐 청산은 잘 될 리가 없어요. 대북쇼가 아무리 성공해도 대북쇼로 국민들이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추석에 배고픈 국민들은 정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으로 미북 사이에 비밀 친서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연일 김정은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의 가벼움에 대해서는 이제는 할 말을 잊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기분 나쁘니까 좀 이야기를 하지만, 제 방송에 댓글 달아서 트럼프를 길게 찬양하고 굳이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얼씬하지 말기 바랍니다. 솔직히 불쾌해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생각 비슷한 데 가서 녹이 바르고,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강변을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미국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하루 이틀 닦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무현 정권 때 저를 겨냥해서 오랫동안 조사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 내부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바라볼 수 있는 트레이닝도 되어 있고, 또 인맥도 있고, 또 정보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게나 그냥 제가 한국의 책상에 앉아서 제 마음대로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미국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속이의 갱일기는 제가 뭐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나와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귀찮은 댓글 달지 말기 바랍니다. 자, 볼턴이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강요 못한다, 더딘 비핵화에 답답함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한국 같으면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문재인을 향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자, 볼턴이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를 했어요. 자, 정치 전문 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따르면 볼턴은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단체 연방주의자 협회라는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는 아직도 북한을 기다리고 있다. 두 정상이 또 다른 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트럼프는 그가 열고 있는 문을 통해 북한인을 걷게 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 등을 약속을 했지만은 결국은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 문을 열어놔도 걸어놓는 것은 북한 스스로지. 북한의 사람들을 강제로 맥살 잡고 미국 대통령이라도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지난 4월 문재인과 판문점 회담을 할 때 1년 안에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신속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볼턴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년 시간표가 저는 볼턴이 있었는데 왜 다시 트럼프 임기라고 하면서 1년 9개월을 더 미뤘는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하자고 했고 4월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은 예스라고 해서 이 1년이 이미 동의한 사안인데 최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6월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미국 MBC 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핵시설 입구에 구조물을 세우는 등 핵무기를 숨기기 위한 고도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북한의 인력이 핵시설에서 핵탐두를 옮기는 모습을 포착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전현 미국 당국자,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연초 이후 단 하나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5개에서 6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할 거라고 경고를 했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앞에 말한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MBC의 보도에 대해서 자,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된 IAE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 MBC 방송이나 VOA가 이야기한 보도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계속 새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IAEA 사무총장의 2018년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를 IAEA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감사를 하고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켜봐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구구절 열병식에서 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이 고맙다, 성의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여성인데 이번에 푸틴을 대신해서 구구절 북한 열병식에 참여해서 김정은과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여기서 김정은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핵화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러시아 상원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북한과 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한편으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용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친서에 담았고 그래서 폼페이오가 곧 4차 방북을 해서 북한을 만나고 그 이후에 문재인이 18일부터 김정은과 2박 3일 회담을 하고 그러면 10월 달쯤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북한이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가 이런 거다라고 1차적으로 제출을 하고 살라미 단계별 핵 리스트 제출을 하고 트럼프는 그 다음 날쯤 다 오라 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3자의 묵시적 합의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이가 미국에 지금 보낸 이런 메시지나 또 남측의 특사단에 이렇게 한 해명에서 김영철이 편지 때문에 화가 나서 트럼프가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자, 그러면 김영철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북한에 새로운 걸 줄 게 없다면 평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내가 일일이 보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국의 특사단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미안하게 됐고 또 잘해보자 이렇게 트럼프한테 했고 이게 믿깁니까? 북한 같은 체제에서 일일이 보지 않고 김영철이가 지손으로 그냥 질렀다? 둘이 짜고 하는 일이지요. 자, 그래서 요즘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또 백악관 내부의 난맥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트럼프가 한마디로 연일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구구절 열병식에 핵미사일을 등장시키지 않아서 고맙다 김 위원장.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 즉 우리 둘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될 거라고 재뿌리는 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실수했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둘이 언제부터 그리 친해졌어요? 둘이 뭐 사귀나?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 이제는 둘이가 거의 게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일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대단히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일 뉴스에서는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 둘이 비슷하니까 제가 봤을 때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남의 생각이나 남의 말이나 남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만 말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두 사람은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시스템보다는 그냥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뻔뻔하기가 거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그러면서 냉혹하고 잔인하면서 사람을 믿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둘이는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었고 거의 독재자로서의 완벽한 언행의 자질을 갖췄고 또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 둘은 그야말로 쌈 쌍둥이만큼 서로 닮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말에서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지금 미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북이 비핵화를 위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핵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성의만 보여도 대화가 재개될 거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친서를 교환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폼페이오 방북 취소 등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트럼프를 뺀 나머지 미국의 트럼프를 우려하는 한미 동맹이 정상으로 굴러가고 미국이 정상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미국 고위층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불쾌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북한이 한국하고 중국을 꼬드겨서 게임을 미국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온갖 얄팍한 수들을 다 던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트럼프 개인을 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상대로 게임을 하지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다. 그래서 기껏 유해 송환 등에 대해서 더 해줄게 이런 따위로 놀고 있는데 대해 이거는 비핵화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불쾌한 일이다. 자,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가능성은 5%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건이라고 지금 이 특별 대표가 임명되어 있죠. 포드사의 부회장인가 하던 사람이 지금 대북 관련된 이 교섭 대표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으로 오는데 아마 한국 정부의 행동들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기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상막하의 수준이라 이 중간 선거 지금 진행이 자, 이 북한 문제를 현재로서는 이슈화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려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라는 거고 11월 6일까지는 지금 2달쯤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탄핵, 트럼프의 제거 등에 관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구상 차원에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메이저 언론이 밀어붙이고 있다. 기정사실화 하면서 또 일본의 아베가 김정은을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것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일북 정상회담 준비팀이 워싱턴에 곧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누구도 일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미국의 이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김정은과 아베 김정은 정상회담이 곧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의 사전 상의하러 대표단이 곧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또 등장해야 될 또 약방의 감초가 있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문정인이가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문정인은 용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북 투자 관련 행사를 했답니다. 한국 아카데미 제1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투자 개강식 첫 강사로 나와서 말을 했답니다. 참고로 대북 투자를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처도 가지 말기를 바라요. 나중에 돈 다 날리고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망하기 전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요. 하이리스크만 있지 하이리턴은 없습니다. 모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은 꼬리를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하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자기들이 먹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개성공단도 접수했지 않습니까? 또 재개하면 된다고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자, 그래 재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걸 끌어들이겠죠. 개성공단의 10배를. 또 그 다음에 이걸 또 언젠가는 또 잘라 먹겠죠. 투자 다 들어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에 특히 광물 투자 같은 거 하면 엿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부에선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지금 이거 바람 잡는 강령까지도 하는 모양이에요. 참 이 사람도 공사다망한데요.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친북이고 이랬는지. 과거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과거에는 인천에 뭐 대학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참 희한하다고 봅니다. 문재인도 과거에 전혀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저렇게 가는데 저것이 갑자기 저렇게 가는 거냐. 원래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속으로 계속 자기 생각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니까 그게 폭발되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그는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제일 촉발근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해야 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해야 될 북한 안정보장 조치 로드맵을 만드는 게 지금 과제인데 김정은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비핵화를 마치겠다라고 했다는 점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 말 중에서 한 10년쯤 지나서 따져보면 진실은 하나도 없고 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99%는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자, 문 특보는 문재인이 이번에 평양에 갈 때 북한이 해야 할 모든 것, 즉 핵을 동결, 신고, 사찰, 검정, 폐기 그리고 그 반대 급부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보상을 패키지로 묶어서 김정은과 협의한 뒤 결과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걸 워싱턴에 보내주면 워싱턴과 평양이 훨씬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양국이 대립 중인 핵 신고와 종전선언 교환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도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종전선언이 평화체제의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아무것도 아니고 요 말을 하면 이제 평화체제가 시작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니까 좀 하자고 미국을 꼬드기면서 종전선언했다고 미군 철수나 유엔 사령부나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체제 등에 큰 이상이 없고 군사분계선도 그대로 유지된다. 휴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냥 선언적으로 종전선언만 좀 하자고 열심히 꼬드기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나 실무 책임자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폼페이오가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트럼프만 혼자서 김정은이한테 연일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국의 문재인 등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즉 북한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살라미식 단계별 핵 리스트를 신고하겠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를 보고 김정은이를 만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그 의사를 밝히고 들고 가든지 좀 있다가 그걸 하면 미국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곧바로 해주길 바란다. 이걸 엮으려고 지금 문재인이가 또 매파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게 높지 않다. 트럼프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을 바라볼 때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서 잘라서 제출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장, 무수단 발사장에서 언제든지 북한은 ICBM이나 이런 것들을 발사할 수 있다. 동창리의 폐기는 진전이 없는 거다. 아무런 그걸 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캐리 전 국무장관은 북한 핵무기를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보낸 문서의 핵심은 친서의 목적은 2차 정상회담 요청이라고 미국 측의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서 보냈다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되는 게 아니고 친서에 이렇게 더해서 물밑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올 때 뭘 갖고 와서 미국에 제출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미북 관계가 매우 급진전되고 있다. 물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올해 지금 5개에서 8개까지 더 생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상황이 이러함에도 모든 상황을 내 패만 보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하면요. 위기가 놓였을 때 구멍에 딱 머리 쳐박고 바로 호랑이가 앞에 와서 잡아먹으려 해도 호랑이 안 보인다, 호랑이 없다 하면서 머리 쳐박고 혼자 이렇게 이 자찬자위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몰고 가고 있는 이 북한의 운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집중 공격해서 꼬드기면 트럼프가 지시하면 미국이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볼턴부터 매티스, 켈리까지가 만약에 트럼프가 무리하게 북한과의 진행을 시켜버리면 이 세 사람이 동시다발로 그만둔다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도 폼페이오 빼고는 전부 다 지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웨이 방송에서 국무부 산하 보웨이 방송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북 정상회담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